오늘 이제 장쌤하고 녹음을 하는데 간단하게 한번 인사하시죠. 네, 저는 구미에서 학교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직을 한 김에 이제 경매를 배우기 시작했는데, 이제 경매를 배운 이유는 길 걸어가다가, 물론 애 유모차 밀고 걸어가다가 이제 경매 컨설팅 업체의 그 쪽지를 보고 제가 살고 싶은 아파트가 나왔기 때문에 그걸 뜯어와서 집에서 이제 고민을 한 거죠. 고민하고 그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그 아파트가 지금 거의 2억 6천에 거래가 되는데 수수료가 너무 비싼 거예요. 수수료가 그래요? 대략 2.1%. 2.1%? 감정가의 2.1%예요. 와, 낙찰가가 비싸네. 아니고. 거기다가 추가 비용이 더 발생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이제 비싸다고 찡찡거리니까 50만 원 깎아주겠다. 이게 자꾸 고무줄처럼 가격이 달라지니까 사기 냄새가 약간 나기도 하고 어차피 뭐 한번 해보자, 한번 배워보자 생각으로 이제 학원을 막 검색하게 된 거죠. 검색해보다가 이제 수도권도 있고 여러 가지 있는데 일단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 건 사기꾼이 많을 수도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검색을 아주 열심히 해봤어요. 블로그도 해보고 뭐 밴드 들어가서 막 보고 막 열심히 보니까 아, 유령 회사는 아니구나. 유령 회사. 유령 회사면 사실 제가 그 실무반 보니까 비싸더라고요. 보니까 비싸니까 돈을 떼일 수도 있으니까 저에게 이제 큰 돈이니까 지금은 이제 큰 돈처럼 안 느껴지는데 그때 너무 큰 돈이었으니까 제 돈을 지키기 위해서 열심히 검색을 한 거죠. 그래서 아파트 기초반을 듣고 그래서 거기에서 만난 멤버가 지금 실무반 멤버가 된 거죠. 근데 그 또 한 분은 제가 그 구미 그 온라인 카페에서 같이 경매 공부하실 분을 찾았어요. 아,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돼서 우리 이 기초반 듣는데 들으실래요? 그러니까 본인은 주말반 듣고 그러다가 저희는 이제 실무반으로 갈 것 같아요. 같이 가실래요? 라고 하니까 같이 가자면서 그래서 이 멤버가 4명이 형성이 된 거죠. 네, 그렇게 저희는 적극적으로 찾았어요. 야, 이거 되게 모집책이네 보니까. 사기꾼 업체인가 우리. 와, 신기하다. 이렇게 오신 분은 또 참인데. 그러니까 저희는 진짜 돈을 벌고 싶어서 이제 기왕에 어차피 하는 거 이렇게 모집된 거죠. 근데 희한하게도 다 아줌마고 애가 전부 둘이고 애들 보내고 그다음에 하원 시간까지 주어질 시간도 똑같고 그러니까 현장 조사할 때도 그 시간 딱 맞추면 되니까 너나 할 것 없이 불평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을 딱 보내는 9시 반부터 시작해서 애들이 오기 전까지 4시까지 그 사이면 이제 임장을 다닐 수 있고 모여서 뭔가 얘기할 수 있고 수업도 들을 수 있고 그리고 이제 단톡방에서 못다한 얘기들도 하고 아무튼 저희는 멤버 구성이 좋았기 때문에 중간에 이제 한두 달 정도 이 시세 조사 이런 거 하면 막 눈이 아프잖아요. 물건 검색하고 이럴 때. 근데 이제 서로 이제 으쌰으쌰 해주는 거죠. 저도 이렇게 가르쳐 보면은 기수마다 분위기가 있는데 일단 요 기수가 되게 그 돈을 벌기 위한 적극적이죠. 그 적극적인 면이 되게 강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런 케이스가 잘 없는데 이 기수만 해도 한 사람당 다 2개씩은 받아갔잖아요. 네, 2개씩 다 받았죠. 네. 저희가 좀 급하기도 급했고 왜냐하면 제가 8월 1일자 복직으로 예정이 돼 있으니까 그 전에 이제 배워서 이제 입찰을 해야 되니까 제가 법원에 못 가잖아요. 이제 그쵸, 일하러 그쵸. 가야 되면. 네. 그래서 이제 그런 요인도 있었죠. 제가 이제 가기 전에 이제 단톡방에서 얘기할 때 가기 전에 저는 무조건 받아야 된다. 그 대신에 덩치가 좀 큰 걸로 받을 거다. 그래서 제가 받을 거니까 다들 긴장하고 있어라. 막 이런 식 있잖아요. 다들 이제 위협이 오는 거죠. 벌써 그 분위기를 조성을 했었네. 네, 제가 급하니까. 제가 지금 못 받으면 저는 12월 말이나 1월에 받아야 돼요. 그동안 이제 또 감이 잃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의욕도 떨어지겠고 그런 것도 있죠. 할 때 확 받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육아휴직 내고 이제 복직하는 그 날이 딱 정해져 있으니까 그 전에 뭔가 끝내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었구나. 그럼요. 그리고 지사장님 계실 때 받아야지. 안 그러면 수업할 때 같이 받아야지. 서로 토의하고 뭐 그 물건에 대해서 서로 이야기를 주거니 받거니 할 수도 있고 솔직히 혼자 생각하면 독단에 빠질 수도 있는데 이제 같은 멤버와 이제 지사장님 계시니까 서로 의견 교류하면서 아 이렇게 해봐야 되겠다. 이렇게 물어봐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빨리 첫 물건을 받게 됐구나. 엄청 빨리 받았죠. 그게 그러니까 실무반으로 이렇게 수업을 시작하고 한 달이 채 안 돼가지고 첫 물건을 받았거든요. 네, 한 달이 채 안 됐죠. 장생만 그렇게 받았는 게 아니고 한 명 더 같이 다른 분도 그렇게 받았단 말이야. 맞아요. 그래서 나는 이렇게 받아가시기에 내가
도대체 이 기술은 뭐지? 항상 그 생각이 이제 수업을 하고 있는 단계인데 맞아요. 이제 물건을 오락 물건이라는 걸 검색할 수 있는 눈을 키우고 있는 단계인데 받아가 버리니까 아니 뭐야 이거는 하면서 내가 되게 깜짝 놀랐단 말이에요. 맞아요. 저희가 조금 급하기도 급했죠. 근데 그쪽 분위기를 만들었는 거는 장쌤의 역할이 되게 컸네. 네, 저는 일단 복직해야 되니까 더 이상 법원에 갈 수가 없으니까 그게 컸죠. 다른 기술 사람들한테 항상 이 기술을 계속 모델 삼아서 얘기를 하거든요. 급진적인 네, 제가 처음에 행동파. 처음에 경매 시작할 때도 좀 그런 게 강했는 것 같아요. 저는 빨리 경제적으로 자립을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되게 강했어요. 그러니까 그 절실함. 네, 맞아요. 절실함. 네, 절실함이 되게 강했거든요. 맞아요. 근데 그 절실함이 강하냐 안 강하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물건을 취득하는 속도도 틀리고요. 그리고 맞아요. 괜찮은 물건을 받는 것도 틀리더라고요. 이 마음이 되게 강하더라고요. 맞아요. 바깥 사장님도 큰 회사에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고 장생 같은 경우에는 누가 다 이렇게 봐도 안정적인 직장을 이렇게 다니고 있는데 금방 말씀하셨을 때 주위에 있는 아파트를 저렴하게 사볼까 컨설팅 한번 받아볼까 이런 생각으로 처음에 계기가 됐다 그러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외에 또 다른 이유가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일단 되게 웃긴데 자수성가 스타일이거든요. 저희 부부가 양가 어른들한테 도움 하나도 안 받고 저희 둘이서 지금 살고 있는 아파트를 빚 없이 샀어요. 아 진짜? 네. 그렇게 비싼 건 아닌데 이제 남편하고 저하고 사실 서러울 때도 되게 많았어요. 처음 시작은 굉장히 작은 아파트였어요. 15평? 그러다가 이제 조금 옮겼는데 맨 거기서 이제 잠시 거처를 했는데 거기도 이제 약간 작은 평수? 저희가 남편하고 며칠 전에 얘기했는데 거기가 투룸이었어요. 투룸에 한 10몇 개월 살았거든요. 이제 갈 아파트가 매물이 없어서 거기 잠시 살았는데 남편한테 와 격세지감을 느낀다. 우리가 투룸에 살았는데 우리가 그 주인이 됐다고. 주인이 된 거죠 지금. 남편이 이제 거기 현재 수리하러 갔고 그러니까 거기 살던 사람이 우리가 이제 주인이 됐다고. 맞다 그래. 투룸에서 살았는데. 맞아요. 그러니까 이게 저희는 그리고 또 양가 어른들을 좀 같이 이제 함께 가야 할 입장이라서 둘이 벌어서는 정말 펑펑 잘 쓰고 있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생각해야 되니까 어른들도 기왕이면 이제 여유롭게 같이 펑펑 쓰고 살고 싶다 이런 욕망이 강했죠. 아 그런 게 강해가지고. 네 맞죠. 맞아요. 신랑도 뭔가 이렇게 쓰는 거 좋아하고 저도 쓰는 거 좋아하는데 이제 한계가 있으니까 그게 좀 안타깝긴 했고 남편이 또 멀리 있으니까 그런 것도 좀 아쉽긴 했죠. 아무래도 이제 건설 쪽에 있으면 현장을 쳐가지고 돌아다니는 일을 하고 있는 거니까 특히 애들 생각하면은 그렇죠. 이제 남자애들이니까 갈수록 아빠 손길 필요한데 이제 멀리 있고 이러니까 그래서 이제 저 이제 시작할 때 막 목표 같은 거 세우잖아요. 막 세울 때 저는 이제 원래 시작했으니까 5년 안에 남편을 퇴사시키고 싶어요. 퇴사시켜서 이제 남편은 이제 소일거리로 뭔가 하긴 해야죠. 본인이 심심하니까 하고 이런 관리도 좀 해주고 본인이 이제 그쪽 업을 하니까 잘 아니까 그렇게 하고 싶은데 뭐 또 그때 되면 또 상황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일단 계획은 그래요. 그 저희 교육생 중에 앞에 이제 선배 그분이 삼성 레미안에 일하시다가 회사를 그만두고 지금 이 일을 이제 본격적으로 하고 계시거든요. 지금 출강도 지금 몇 군데 준비하고 지금 다음 달부터 이제 출강 나가는 것도 이렇게 잡혀 있고 그분이 때마침 그때 또 구조조정을 했었고 사모님은 맹 학교 이제 선생님이시고 그런데 그분이 이제 회사 그만두고 나오면서 자기가 좋게 이렇게 느꼈던 게 애기들하고 많이 만날 수 있다는 거. 맞아요. 축구장을 가든지 야구장을 가더라도 아빠가 공통지점은 작고 그런 게 너무 좋더라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되게 애착한 줄 알았어요. 그것도 아니더라고. 그냥 주말 부부를 오래 하다 보니까 몇십 년을 하다 보니까 가족에 대한 그게 소중함하고 그리움. 그게 너무 그리웠던 거예요. 맞아. 아무래도 아저씨도 그랬을 것 같아요. 약간 뭐 저는 애들 본다고 굉장히 바쁘지만 남편은 퇴근하고 나면 적적하니까 한가할 때는 좀 그렇죠 마음이. 그렇죠. 보통 이제 남자분들이 뭐 나를 구했냐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것도 한두 번이지. 맞아요. 몇십 년 그렇게 돼버리면은
애들 정말 크고 가족이 나면 쓸쓸하죠. 가족이 그립거든요. 맞아. 장쌤도 이렇게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네. 저는요 하면서 되게 발랄하게 발랄하게. 나는 원래 이 사람이 학교 선생 맞나 하면서 그런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발랄하게 발랄해요. 발랄하게 저는 우리 남편 5년 안에 회사 그만두는 게 목표예요. 뭐 이러는데 뭐지? 그래서 이런 생각을 했는데 진짜 해보니까 어때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제 자금만 따라준다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고 이제 남편이 회사에 있는 동안 어떻게 자금을 더 조달해가지고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갚고 이런 걸 생각해가지고 하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충분히 돼요. 해야죠. 예, 저도 이렇게 재테크를 이제 시작해가지고 월급 이상의 월급을 따로 이렇게 받고 싶다는 게 제가 첫 번째 가진 목표였거든요. 근데 저 역시도 돈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그게 좀 오래 걸리더라고. 예. 근데 그게 걸렸는 게 3년에서 4년 되기 전에 네. 그때 이제 월급에서 월급을 이렇게 나오는 수준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경제적으로 자립을 한다는 거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계획보다도 좀 당겨지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오래 걸리지는 않더라고요. 뭐 빠르면 빠르면 좋겠지만 또 너무 빠르다 보면 또 사고를 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13기가 이상하게 행동파잖아요. 너무 행동파. 오도를 너무 빨리 오도 내리기 전에 벌써 하고 있어 저희는. 그러니까 내가 오다를 내려야 되는데 신중해야 돼. 이제 좀 내 오다를 무시하고 그냥 들어가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런 급진적이죠. 이제 하나 받으니까 이제 본인도 이제 나도 이러다가 나 혼자 나고 되는 거 아닌가 이러면서 바로 들어가 버리는 경우가 생기죠. 분위기는 참 좋았어요. 분위기는 참 좋은데 항상 행동파죠. 내가 항상 모이면은 그렇게 얘기하잖아. 나만 걱정하는 거야? 나만 떠는 거야? 왜 이래 이 사람들 하면서 막 그랬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행동파가 될 수밖에 없는 게 명도도 대부분 다 수월했고 계약도 수월했고 이러니까 너무 쉽게 되니까 우리가 나중에 이제 큰 상대를 만났을 때 이거 대처할 수 있을까 이런 걱정도 사실 하긴 했었어요. 그래서 우리 이제부터는 좀 천천히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다른 분이 장쌤은 못 따라간다면서 진짜 급하다면서 막. 뭐 그거야 뭐 힘든 일 있으면은 어차피 제가 그거 하라고 이제 멘토를 만들었는 거니까.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처음 받았는 물건이 부곡동에 있는 상가였죠. 네. 그 물건은 우량 물건 훈련을 하다가 발견한 거죠. 장쌤이 발견을 했죠. 네. 그게 5층 중에 5층에 있는 물건이었고 그게 평수가 15평, 네. 실평수가 15평. 그 분양 평수는 한 21평, 22평 뭐 이렇게 하는 거였고 한 번도 유찰된 게 아니었죠. 맞아요. 1차에 제가 바로 들어가 버렸죠. 그때 제가 또 1차에 맞아. 들어가라고 했었고 그 물건 같은 경우에는 500에 25? 네, 525만 원으로. 그렇게 나왔는데 이대로 받으면은 그대로 나쁘지 않겠는데 처음에 신건이 4천이었잖아요. 네, 4천이었죠. 네, 4천이었는데 제가 조사해왔는 걸 보고 이렇게 했을 때는 시세는 4천이 아니었어요. 맞아요. 제가 판단하는 거는 못해도 6천원 받을 수 있는 물건이라고 이렇게 판단이 됐었고 그래가지고 신건인데 분명히 내가 볼 때는 한 번은 유찰을 보고 그 다음에 사람들이 들어갈 거라고 생각은 했었고요. 그래서 한 번 더 유찰해가지고 들어갈까 아니면 요 신건에서 한번 그냥 바로 들어갈까 그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한 번 떨어지면은 그게 많이 오겠죠. 30%니까 2,800에서 시작한다면은 사람들이 그때부터는 관심을 되게 많이 가질 것 같고 그렇죠. 클릭수도 엄청 많아졌겠죠. 그렇지. 그때는 사람들이 관심을 안 가지고 있을 때였단 말이에요. 조회수도 40이 안 됐어요. 그 당시에는요. 그래서 제가 정쌤한테 그냥 신건에 들어갑시다. 들어가는데 혹시 모르니까 우리 같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으니까 한 100만 원 정도만 더 붙여가지고 한번 여봅시다. 그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됐죠? 됐죠. 단독으로 됐죠. 단독으로 됐는데도 등골 서늘함이 느껴지지 않았어요. 왜? 일단은 뭐 든든한 백 지사장님도 있고 원래 시세 조사를 했으니까 이 건물이 4천에는 거래가 안 되고 그 이상 거래된다고 하니까 어떤 부동산은 뭐 5천 넘게 한 부동산은 또 6천 넘게 뭐 이렇게 거래가 된다고 했으니까 저는 마음을 다 버리고 제가 뭐 입찰한 금액에서 한 500만 원만 더 받아도 남는 거니까 그쵸. 등골이 서늘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요? 혼자 받았는데? 네, 보통 남들은 이제 단독일 때 등골이 서늘하다고 잘못 받았나? 뭐 권리관계 문제가 있나 이랬는데 제가 입찰하기 전날 거기 가보고 그 옆에 쓰시는 관장님한테 뭐 좀 물어보도 보고
뭐 그랬던 결과 뭐 크게 문제가 없었으니까 제가 뭐 등골 서늘하지 않고 그냥 기분이 매우 좋았습니다. 그럼 명도는 어떻게 됐어요? 명도는 너무 손쉽게 돼서 이거를 들으면 사람들이 깜짝 놀랄 거예요. 그 공실 아니었어요? 공실은 아니고 그 옆에 이제 관장님한테 문의를 해보니까 그 실은 무슨 어떤 회사에서 물품을 쌓아놓은 창고식으로 쓴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사람도 왔다 갔다 하고 미납 관리비도 전혀 없고 미납 관리비가 없었고 네 전혀 없었어요. 그 회사에서 법인 회사라서 이제 서류를 뭐 청구해야 되는지 성실하게 내주셨어요. 그게 경매 개시 결정 떨어지고 6개월 뒤에 우리한테 네, 시금을 네, 뜨는 네. 거거든요. 네. 근데 맞아요. 경매 개시 결정된다 그러면 보통 세입자들은 네. 월세를 이제 안 내기 시작하거든. 맞아요. 관리비도 안 네, 내기 맞아요. 시작하고. 그런데 여기는 네. 뭐 법인에서라도 다 주면서 그런지, 이렇게 네. 있었는 것 같더라고. 그리고 심지어는 여기 보증금이 전 주인하고 있었는데 그것도 다 날리는 상황에서도 뭐 덤덤하시더라고요. 여기 법인 회사였는데 그 지사장님하고 통화를 해본 결과 뭐 지금 그 금액 그대로 재계약을 하고 싶다. 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뭐 등기를 하고 난 다음 날부터 하자. 그래서 저희는 또 재빠르게 등기를 했죠. 빨리 했죠. 엄청 빨리 했죠. 어차피 이 사람은 등기하고 바로 네네. 계약하자고 했으니까 네네. 끌 이유가 없었죠. 네, 그리고 이제 원래는 얼굴 보고 하자고 했는데 막상 또 본인이 서울에서 여기까지 내려와야 되니까 힘드신 거죠. 그래서 그냥 계약도 등기로 왔다 갔다 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현재 이 지사장님 임기가 남아있는데 한 10몇 년인데 자기가 요 법인회사 대표이사로 있는 동안은 계속 여기서 그냥 계속 임대를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새로운 임차인은 안 구해도 되고 그 안에 이제 문틈으로 제가 현장 조사할 때 문틈으로 보니까 다른 인테리어 전혀 없고 진짜 창고로만 쓰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면 계약 기간이 끝나면은 네. 조금씩 올려도 되겠네. 그렇죠. 이제 일단은 1년 단위로 계약을 했고 이제 주변에 이제 또 시세가 어떻게 되는지 봐서 조금씩 올릴 수 있겠죠. 조금씩. 그러니까 티 안 나게. 네. 아무튼 첫 물건을 엄청 수월하게 했는데 제 투자금이 오히려 보증금을 받고 나니까 200만 원 회수가 된 상황이라서 그러면 그 월세가 500에 얼마로 500에 25로 계약을 했는데 제가 투자한 돈이 별로 없어요. 신용대출 땡기고 담보대출 땡기고 이래가지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500만 원을 받아버리니까 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그러면 상가 하나 사는데 돈이 남았죠. 돈이 되려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이제 취등록하고 나서도 돈이 남았으니까 돈이 남아서 그렇지. 여기는 뭐 부동산 끼고 뭐 그랬는 것도 아니고 직거래로 해버렸으니까. 직거래 했으니까 부동산 수수료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나간 것도 아니고 그대로 사용한다 하시니까 이자비도 뭐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미납 관리비도 없고 그러니까 수수하게 들어가는 거는 취등록세인데 다 회수가 됐죠. 다 회수가 돼버리면서 또 200만 원이 더 내한테 생겨버리는 거예요. 그 200만 원이면 가방 하나 사면 되겠네. 그래서 지갑 샀죠. 사야죠. 뭔가 노력하고 났으니까 제가 그 물건을 받기 위해서 이틀 동안 600km를 혼자 운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애들 보내고 8시에 여기 땅에서 물건 조사하고 저 여기 근처에 빌딩이 7개였는데 제 그 7개 빌딩을 다 오르락 내리락을 다 해봤어요. 빈 상가가 있나 없나. 그리고 나서 이제 부동산에 확인을 하니까 공실이 다 없어지는 추세고 지금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이제 회복세에서 이제 상승세로 올라가고 있는 추세라고 얘기하셨어요. 그때도. 그래. 내가 지금 돈을 버는데 그럼 시세 차익을 보더라도 우리가 4,100에 이렇게 봤으니까 못해도 2천만 원 정도는 시세 차익을 보는 건데. 그렇죠. 근데 그 정도 노력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거거든. 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그 2천만 여행이니까. 2천만 원 벌려고 하면은 그 자기 생활비에서 엄청 아껴가지고 적금을 해도 그 돈을 1년 동안 못 버는 건데. 제 월급으로 1년에 사실 1,000만 원도 저금하기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선생 월급이 그렇게 안 돼요? 너무 짜요. 제가 이제 원래 12년 차인데 많이 짜죠. 네. 근데 1,000만 원 모으기가 힘들어요. 힘들죠. 제 월급은 아저씨하고 같이 합치면 많지만 저 혼자 만약에 했더라면 사실 힘들죠. 외벌이로 이 생활에 이 연봉에 그렇게 모으기가 쉽지 않죠. 근데 내 돈 한 개도 안 되는데 2천만 차익을 보면서 이렇게 그렇죠. 이제 좀 더 들고 있다가 뭐 잠시 팔면
또 이제 세금에 대해서도 조금. 그러면은 요거 이자 얼마 정도 나가요? 이자가 저희가 2,500만 원이랑 1,400만 원 신용대출 땡긴 거이기 때문에 다 합해도 10만 원이 안 돼요. 그러면 진짜 이거 뭐야? 그거는 안 되고 그냥 그렇죠. 그래 꼬박꼬박 15만 원씩은 또 돈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시세 차익도 있고 완전 거저죠. 근데 남편 친구도 이제 경매를 하는데 막 저보다 조금 늦게 시작했거든요. 요 물건을 놀러 삼아 보러 갔대요. 그래 똑같이 저런 관장님을 만난 거죠. 그래서 자기는 유찰되면 들어갈 거라고 했는데 저는 이제 벌써 들어가 버리니까 굉장히 안타까워했어요. 유찰됐으면은 그분도 들어오려고 했는데 엄청 많죠. 그런데 선빵 날린 거네. 그렇죠. 그리고 제가 이제 남편이 이제 전국구 돌아다니다 보니까 이제 남편 주변에서 살기가 어떤지 한번 물어봤어요. 사람들한테. 김해 이쪽이 어떻냐 하니까 거기 완전 신도시고 좋다면서 아파트도 많고. 보국동이 제 첫째자가 네. 받았던 게 보국동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보국동에서 또 그 옆에 있는 동으로 신도시로 쭉 옮기는 그때 분위기인데 그때는 한참 전의 얘기였고 네. 그런데 기존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여기서는 사는 사람들은 또 다 산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 신도시 때문에 살짝 그 시세가 주춤하죠. 시세가 내려가는 거 있었는데 지금 다시 회복하고 있다는 네. 거는 또 남아 있는 사람들이 또 갇혀가지고 맞아요. 또 다시 산다는 거죠. 제가 그 상가 끝뿐만 아니라 거기서 조금 더 떨어진 상가도 제가 구경을 해봤었거든요. 거기는 참 좋긴 하더라고요. 근데 거기도 이제 거의 공실이었고 거기는 조금 더 비싸더라고요. 괜찮네요. 네. 그럼 그거는 딱히 뭐 명도한 것도 없고 되게 없죠. 그냥 상가는 공실이 제일 부담인데 공실 걱정 없이 잔금 치자마자 바로 재계약을 했고 벌써 저는 보증금하고 임대료를 받고 이달 말에도 또 들어오죠. 좋네. 그럼요. 야, 다른 사람들은 월급 그 10만 원 더 올라갈까 말까를 되게 고민하는데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경우도 참 드물죠. 진짜 드문 같아요. 네, 참 드물어서 한편으로 걱정이 이런 행운을 만났으니까 다음에는 이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을까 좀 걱정은 돼요. 안 좋은 일? 그 안 좋은 일을 이제 혼자 이제 끙끙거리면서 또 개척은 해나가겠죠. 왜 혼자라고 생각하세요? 지사장님? 우리 스터디 멤버. 제가 항상 얘기하는 게 네. 졸업하더라도 항상 제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네. 저는 생각하는 게 이 재테크 중에서는 이 경매라는 종목은요. 자기 팔자를 운명이 바꾸는 거 맞아요. 맞아. 운명을 바꾼다는 거는 힘들거든요. 맞아요. 못 바꿔요. 우리 그 운칠기삼이라는 얘기도 있잖아요. 네. 자기 운이 태어날 때부터 있던 이 운이 7이고 그 다음에 3이 내가 노력해가지고 만들 수 있는 게 이 기가 3이라고 이렇게 하는데 노력만 하면 3은 취할 수 있어. 근데 보통 사람들이 노력을 잘 안 하거든요. 맞아요. 그냥 운이 정말 있는 사람은 뭘 해도 돼. 뭘 해도 자기 가지고 있는 7이 있기 때문에 뭘 되는데 그 사람들이 또 노력을 잘 안 해. 맞아요. 그냥 기다리고만 있죠. 노력을 안 하니까 4밖에 자기가 운을 이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가지고 있던 운은 4밖에 안 돼. 사나 되세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 그 태어난 집안 환경하고 이 모든 것들을 봤을 때는 저는 운이 4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거기에서 저는 정말 노력해가지고 3이라는 걸 다 취하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7을 만들었는 거예요. 그래서 제 인생을 좀 바꾸는 케이스거든요. 근데 장생 같은 경우에는 제가 볼 때는 거의 좀 저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본인이 저도 개척을 노력에 하는 의해서. 것 같아요. 맞아요. 솔직히 태어난 것도 보니까 별로 좋은 동네가 아니고 고만고만하고 저 시골에 있는 집이고 맞아요. 남편 또 집안 환경이 그렇고 그런 데서 지금 이렇게 만들어 가다가 이게 참 운명처럼 그 벽에 붙어 있는 컨설팅 회사를 맞아요. 그쪽에 의지를 안 하고 그러면서 그 당시는 그 비용이 너무 비싸니까 굳이 그 돈을 주고 내가 저럴 필요가 있을까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 돈 줄 거 가지고 내가 배워볼까 그렇게 생각하시는 맞아.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 잘 없단 말이야. 특히 공부만 하고 선생님이 됐던 분들을 보면은 그런 걸 잘 안 해요. 재테크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안 가지시거든요. 근데 본인은 내가 한번 해보지 뭐 생각해가지고 막 이렇게 전화 돌려보고 혹시 여기 이쪽에 이현태라는 사람이 사기꾼이 아닐까 하면서 그것도 한번 뒤져보고 강의도 막 들어보고 해가지고 저한테 찾아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자기 그 팔자를 바꾼 케이스예요. 맞아요. 노력하면 솔직히 열심히 노력해서 안 되면 진짜 허탈한데 경매는 자기가 한 만큼
만약에 입찰에서 폐차해도 뭔가 남는 게 있어요. 맞아요. 내가 이렇게 시세 조사를 했으면 다음에 비슷한 물건이 나오면 그냥 거절할 수 있겠구나. 이렇게 파일을 혼자 막 남겨놓고 다음엔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그래, 나도 맞아요. 그 집에 가면은 내가 네. 낙찰을 받았든 안 받았든 내가 조사했던 물건은 지역마다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6년 전, 7년 전에 그때 조사했던 걸 끄집어내가지고 다시 보면요, 되게 또 새로워요. 그렇겠죠. 아마 내용이 허접하겠죠. 다시 저 3년 뒤에 돌아보면 어떻게 이렇게 엉망진창으로 시사 조사를 했을까 이런 생각도 들 거예요. 혼자였다면은 그 물건을 할 수 있었을까? 제가 이 물건을 그냥 검색도 원래 지사장님이 숙지 딱 내주는 그만큼 해야 되는데 제가 워낙 주님이 되고 싶어서 건물 주님이 되고 싶어서 뭐 대구 넣어놓고 대구 이제 검색 지역을 해놓고 상가 검색, 대전 상가 검색 뭐 이래가지고 기매가 걸렸는데 가격이 엄청 싼 거죠. 근데 만약에 지사장님 안 만났으면 저는 아직도 대구, 경북 요것만 검색하고 있었을 거예요. 그렇겠지. 네. 어디 기매까지 갈 생각을 했었을까요? 아무래도 지역에 대한 그걸 벗어나기가 고정관념이 벗어나는 게 좀 많이 힘들었을 것 같아.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왜냐면 벌써 테두리를 쳐놨어요. 애들 보내고 내가 물건 조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갈 것 같아. 막 이런 생각들이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조금 바뀌어서 만약에 강릉이나 이런 쪽에 뭐 만약에 지금 눈이 없어서 그렇지만 막 좋은 땅이 나왔으면 여행 겸용해서 이제 가는 거죠. 강원도도. 그렇죠. 제가 그랬거든요. 그 식사 같이 할 때 그때도 얘기했지만 만약에 우리는 대구 살고 있는데 구미에 살고 있는데 광주 아니면 저쪽에 태안 뭐 이런 쪽에 막 물건을 보러 간다. 그러면은 벌써부터 가면서 걱정을 해. 맞아요. 이 물건을 만약에 받아가지고 세를 넣는다고 해도 몇 번을 더 가야 될까? 어떻게 관리를 하고 맞아요. 또 어떻게 매번 또 어떻게 가가지고 또 해야 되는 거지? 이런 걱정부터 한단 말이에요. 맞아. 근데 저는 그 지역으로 갈 때마다 그 여행 간다는 생각으로 기분 좋게 맞아요. 그러면 재밌어요. 돈 벌러 간다? 그거 받으면은 얼마 정도 또 벌린다? 이런 생각을 하니까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맞아요. 그러면서 또 언제 또 거기 가가지고 그 지역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봐. 맞아. 그리고 이제 애들이랑 같이 또 놀러도 가보겠어요. 저는 그랬어요, 진짜. 애들하고 이렇게 막 놀러 가면서 맛있는 것도 먹고 다시 이제 돌아올 때도 기분 좋게 이렇게 돌아오고 또 앞으로 이제 1년 뒤에 2년 뒤에 이 물건을 통해 가지고 내가 또 어떤 또 삶이 바뀌어질까 그런 생각도 하니까 되게 기분 좋다.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받는 사람하고 요 물건 받으면 고통이라고 생각하고 받는 사람하고 틀린 거예요. 물건을 대하는 애착심도 틀려지는 거죠. 고통이면 경쟁 못하죠. 그렇지. 그냥 받을수록 즐거워야 되는데 그렇지, 받으면 어떡하나 이러면 못하죠. 못한다. 그러면은 그 다음 받는 물건이 어느 지역이었죠? 영주죠. 영주. 영주? 네. 영주 요게 진짜 할 얘기가 되게 많은데. 영주 너무 많아요. 지금도 진행 중이고 현재는 지금 남편이 제일 싫어하는 게 자기가 이제 건설업이 있다 보니까 자기한테 이런 거 시키지 마라. 절대 시키지 말고 사람 사서 돈 주고 해라 이랬는데 본인이 지금 가서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 본인 명의로 받았고 이제 본인이 이제 의식이 좀 깨어진 거죠. 제가 옆에서 푸시한 것도 있고 제가 지사장님한테 받은 거를 남편한테 푸시하고. 와, 진짜? 네. 그러니까 남편이 원래 뭔가를 살 때 집을 살 때 대출을 5천만 원 이상 끼는 걸 굉장히 꺼려했어요.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구나. 그렇죠. 저랑 다르게 저는 퍽클럽이라고 그냥 사지 뭐. 지금 살고 있는 집도 뭐 슈퍼에서 물건 주세요. 제가 살게요 이랬거든요. 그 퍽클럽 나도 조심해야죠. 장사를 가르칠 때 몇 번 퍽을 당했는 것 같아. 그러니까요. 그래서 남편한테 이제 푸시를 많이 한 거죠. 그리고 남편 명의로 지금 다 빚이 생기니까 남편이 이제 아껴야겠다. 갑자기. 진짜? 네. 안 그래도 내가 그 장쌤한테 그런 얘기 했었는데 남편이 잘 쓰는 소비용 스타일인데 너무 소비용이니까 그 돈을 이제 조금 이제 중잣돈을 풀릴 때는 좀 그걸 좀 가져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비슷하게 했는데 그 전까지만 해도 남편하고 저랑 이제 집이 있으니까 우리가 뭐 애들 뭐 알아서 크겠지. 사교육비 투자하지 말자. 우리 사는 동안 즐겁게 쓰면서 살자 이랬어요. 왜냐하면 죽을 똥 살 똥 모아도 우리 10억 못 모은다. 그냥 우리 집이 있으니까 뭐 직업도 있고 이러니까 편하게 쓰고 주말에는 여행도 다니고 뭐 애들 더 크면 해외도 뭐 가끔씩 가고 이렇게 살자 이랬는데 이제 또 그게 아닌 거죠. 이제 받아보니까 돈이 이제 벌리니까. 네, 맞아요. 남편은 이제 명도는 하나도 안 하고 제가 명도를 다 했죠. 지사장님도 도와주시고 그냥 뭐 제가 뭐 7명한테 돌아가면서 계속 전화하고 뭐 이러니까 본인은
크게 안 했는데 이제 건물도 생기고 이러니까 갑자기 또 생각해보니까 대출이자도 어마어마한 거죠. 대출에 대해서 겁이 있던 사람인데 그러다가 뭐 이제 또 이때 덜컥 받아놓으니까 대출이자보다 월세가 많이 나오니까 자기는 별로 불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렇지. 네, 그러니까 이제 더 편안한 거죠. 자기는 사실 명도 같이 하러 가자고 했을 때 긴장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안 가게 돼서 자기는 좀 마음이 편안했죠. 되게 웃겼어. 그러니까 그게 그 영주에 있는 그린상가였잖아요. 네, 그린상가죠. 그쪽에 이번에 그 주말반에 아파트 네. 투자반에 영주 있는 분이 오셨거든요. 네. 그 물어봤어. 그 한망동이 어떤 곳이냐고. 그러니까 그쪽에 중앙초등학교 바로 밑에 있는 곳이라고 맞아요. 지도를 딱 펴가지고 보여줬어. 되게 좋다면서 그러는 거야. 맞아요. 그 우리 그 영주로 올라올 때하고 내려갈 때 네. 옆에 왼쪽 편에 신시가지 가운데 신시가지 있었는데 그쪽으로 좀 빠져나가는 추세인데 그래도 여기는 옛날 구시내라면서 맞아. 그러더라고. 그러면서 이쪽 안에 그 학원상가하고 그리고 먹거리하고 한 바퀴 돌아봤을 네, 때 맞아요. 그쪽에 체인점으로 하는 맞아요. 음식점도 되게 많았잖아요. 요 동네 안에서 다 할 수 있대. 맞아요. 그러니까 살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편안하다면서 그래서 이쪽에서 거주하는 사람들이 되게 많다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좋네요. 예, 그런 얘기를 현지에 살고 있는 사람이 토박이가 그런 얘기를 하니까 그럼 진짜 우리가 조사했는 대로 잘 받긴 잘 받았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여기 후배가 여기서 근무한 적이 있어서 후배한테도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그러니까 보통 시내 쪽에 고등학교가 있으니까 거기서 근무를 해가지고 이제 막 물어봤어요. 그러고 나서 후배가 근무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마침 또 제자랑 연락이 됐는데 영주 시내가 점점 좋아지고 있다면서 그런 얘기도 했었어요. 그러니까 1급 체인점들이 막 들어오고 있다면서 막 그때 보니까 커피숍 뭐 이런 거 들어오고 있다면서 경북에서 이런 체인점이 들어와 네, 이런 맞아요, 생각이 들 맞아요. 정도 우리도 확인해봤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이제 그 터미널 그 지역에 이제 롯데시네마가 들어온다고 해가지고 지금 롯데시네마가 1층 바닥 공사 끝났고 이제 막 올라가고 있다. 롯데시네마. 그렇죠. 롯데시네마 경북에. 있죠. 그렇죠. 영주에. 그 예전에 울진에 내가 얘기했잖아요. 예전에 울진에 근무할 때 영주에 울진. 있었고 네. 또 울진에 있는 토박이가 있었는데 막 저들끼리 싸우는 거야. 영주도 뭐 시골이지 하는데 그래도 영주 실내죠. 영주에 있는 그 후배가 막 화를 내면서 영주가 왜 시골이냐고 여기는 영주시인데 그러니까 울진에 있는 애가 그래도 울진에는 원자력도 있고 울진에는 바다도 바로 보이고 산도 다 있고 울진만큼 좋은 데가 어디 있냐면서 막 또 자기 피력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동네는 롯데리아도 있다면서 울진에 있는 애가 맞아. 롯데리아 베스킨라빈스도 있어요. 울진읍내. 그러니까 영주에 있는 애가 이제 기회를 잡은 거지. 치 하면서 웃으면서 야 너가 동네에 이마트 있어. 없죠. 울진읍내는. 옆에서 지켜봤는데 너무 웃기더라고. 그런데 롯데 시네마가 들어오네. 네. 이제 그러면 다시. 이제 경북에서는 안동다음으로 영주네. 그렇죠. 이제 안동도 가깝고 그 옆에 예천을 끼고 있으니까 예천에 뭐 도청이랑 이런 게 들어오니까 예천도 이제 조금 핫해진다면서 뭐 그렇게 얘기는 하더라고요. 그럼 영주 쪽에 있는데도 살기가 괜찮으면 그쪽으로 유입도 많이 될 수도 있겠네요. 그럴 수도 있겠죠. 거기 문재인 대통령의 그 100대 과제 보면 대구 경북권은 특히 경북권은 거의 없는데 영주는 뭐 기존 사업이 있는 데서 더 확장을 한다고 하니까 그 지금 제가 받은 물건 이외에 이제 신도시 쪽에 더 베어링 센터인가 뭐 그걸 더 확장을 한다 해가지고 그쪽에 인구가 더 유입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은 경북에 있는 젊은 인력들이 그 영주 쪽으로 많이 유입이 될 수가 있다는 거네요. 젊은 남녀들이 그쪽으로 유입이 된다는 거는 그쪽에서 또 신혼을 차리고 맞아요. 그럼 거기서 애기 태어나고 거기에서 애기들 학교 보내고 그럼 영주가 그만큼 상권이 살아날 수도 있다는 그렇죠. 거네. 일단은 여전히 있어요. 그게 지금 받았는 게 그린상가였죠. 네. 그 몇 층이에요? 3층이고 1층은 일반 음식점이고 2층은 원룸이고 3층 미니 투룸이요. 그러면 1층에는 식당을 하는데 주인집이 살고 있었죠. 현재 소유주가 살고 있고 일단 명도가 제일 어려울 거라고 그냥 마음을 푹 놓고 있습니다. 그때 그게 총 그 주인집까지 해가지고 7세대가 네, 7세대죠. 7세대를 우리가 명도를 해야 된다고 하고 제가 그 장쌤한테 이렇게 이제 접근을 해야 된다고 가르쳐 주면서 아저씨가 쉬는 날 맞춰가지고 같이 명도 가라고 했는데 네, 못 갔죠. 그 장쌤이 자기 남편을 못 믿겠다고 그렇죠. 그러면서 계속
도와주려는 얘기는 안 하더라고. 안 그렇죠. 하는데 그 우리 네. 수렵 보면 고양이가 반짝반짝거리면서 보는 거 있잖아. 도와주세요. 명도는 원래 내가 안 따라하거든. 네. 근데 7세대를 명도를 해야 되니까 첫 번째 받았던 물건은 뭐 명도라고 할 것도 할 게 없고 없었죠. 네. 이거는 7세대를 해야 되는데 1층에 주인집이 있고 네. 그 다음에 그 원룸에 4가구 임차인들. 예, 저 미투에 두 또 가구. 2가구 네. 이렇게 있는 게 있었으니까 안 가면 안 되겠더라고요. 맞아요. 저를 제가 진짜 이 명도를 해보면서 느낀 거지만 그러면 안 되는데 젊은 여자를 나중에 한두 번 보면 바로 반말을 하더라고요. 그게 있어요. 경상도는. 특히 이제 보수적인 집단은 더 그렇더라고요. 근데 그게 또 이제 남편하고 같이 가면은 분위기가 네. 틀려지거든. 근데 네. 그 남편이 경매를 좀 알아. 네. 그러면 찍소리도 못하는 거야. 맞아요. 근데 일단 현재는 신랑은 대강만 알지 잘 모르는 상태라서 진짜 우스갯소리로 부곡동 거기 여보 나 단독이야 이러니까 2등이랑 얼마 차이가 나 단독이라니까 이러면서 단독이 무슨 의미인지도 모르네. 그러니까 본인은 아예 전혀 모르고 제가 워낙 진취적인 인간이다 보니까 혼자 척척 해내니까 그냥 이제 보고만 있었던 거죠 남편은. 근데 그 남편도 그랬을 거야. 부곡동도 그냥 덜컹 이렇게 받아가지고 받았는데 명도 끝났다 그러니까 이상한 거죠. 뭐지? 이렇게 그러니까요. 생각하다가 5번에 또 영주에 있는 물건을 덜컹 이렇게 받는 거야. 근데 7세대를 네. 명도해야 된다고 하니까 남편도 좀- 이제 그때부터 자기도 이제 맞아요. 떨리기 시작하는 거야. 남편이 그랬어요. 사는 사람들한테 너무 모질게 하지 말고 그냥 웬만하면 좋게 해줘라. 그러니까 본인이 좋게 하자가 아니고 해줘라. 해줘라. 내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해줘라. 그렇죠. 웬만하면 그렇게 해라. 전화해서 이렇게 해라. 막 이런 거. 코치는 뒤에서 뭔가 계속 열심히 해요. 자기도 이제. 근데 이제 실행은 다 제가 했죠. 그래서 이제 저하고 네. 거의 뭐 007처럼 그렇죠. 고속도로에서 그렇죠. 만나가지고 만나가지고. 장쌤 차를 타고 네. 영주에 올라갔죠. 이제 올라가면서 이제 장쌤이 물었는데 세입자부터 해야 돼요? 아니면 집주인을 먼저 만나서 해야 돼요? 이렇게 물어봤죠. 그거는 뭐 순서 뭐 생각할 것도 없어. 왜냐면은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세입자를 먼저 만나가지고 명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주인집에서 올라온다 그러면은 그 사람이 기분 좋은 얘기를 하겠어요? 기분 나쁜 얘기를 하겠죠. 당연히. 그러면 집주인을 먼저 만나가지고 저희들이 누굽니다. 그리고 지금 앞으로 이렇게 할 예정입니다. 네. 그리고 잠깐 세입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라고 그 사람들의 의향을 물어보면은 그 사람들이 할 말이 없는 거야. 맞아요. 어차피 왔는데 어떡하라고. 맞아. 이제 바뀔 이제 맞아요. 상황인데 나가셔야 되니까. 거기에 대고 뭐 만나지 마세요 라고 맞아. 말을 못하지. 마음은 안 만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당연하지. 생각이 자기들도 있지만. 이제 민망하니까 이제 여기 속사정을 이렇게 속속 들어보니까 더 민망할 수밖에 없는 게 그치. 경매가 들어가고 나서도 새로운 임차인을 받았으니까 본인들도 더 민망한 거죠. 그렇지. 저거들은 알고 있다니까. 그러니까요. 그런 것도 있고 정말 여기 임차인분들이 너무 착해서 경매가 들어갔는데도 월세를 다 내셨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깝더라고. 뭐 사정이 본인 보증금을 날리는데도 그렇게 하셨다고 하니까 다들 안타까운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경북 사람들이 정말 수수한 것 같아. 네, 순수하고 고지식하고 융통성이 좀 없고 원리 원칙을 좀 중시하더라고요. 그렇지. 또 사람에 대한 그것도 너무 큰 것 같고. 맞아요. 신뢰도 되게 크고 그거랑 별개로 자기는 해야 할 도리는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자기가 그래서 손해 보는 거는 손해 보는 거고 자기가 할 도리는 해야 된다고 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고. 근데 좀 경북 사람들이 그래도 대구시나 구미시나 이런 사람들보다는 때가 덜 네, 묻었다는 맞아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주인집을 만났죠. 네, 만났죠. 만나가지고 이제 들어가니까 베이비시터 한 분하고 아기 한 명하고 있었죠. 아기 그러니까 되게 신기하더라고. 그죠. 그 또 속사정이 있었죠. 경매로 진행하는데 어떻게 베이비시터를 쓸 수가 있지? 라는 그러니까,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맞아요. 그것도 이제 임차인분들은 모르고 계셨어요. 그렇게 돈이 없는 상황에서도 베이비시터를 쓴다는 사실조차를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저희 처음에 들어갔을 때도 그분이 주인인 줄 알고 그렇지. 그랬는데 처음에 자기는 베이비시터로 계시는 분이 주인 아주머니인 줄 알고 맞아요. 그 아주머니한테 막 얘기하려고 했는데 하려고 저는 했는데 여기에 집주인 아니에요. 네, 라고 맞아. 얘기하니까. 애 봐주는 사람이에요. 그것도 약간 조선족 스타일로 그러셨잖아요. 난 그것도 옆집 사람인 줄 알았어.
그냥 잠깐 봐주는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맞아, 약간 월급을 주면서 쓰고 있었죠. 맞아. 그게 좀 아이러니했죠. 본인들은 이제 아무것도 없다고 하시면서 그렇게 이제 애 봐주는 사람이 보통 입주 베이비시터는 굉장히 비싼데. 그렇죠. 네, 그렇게 하고 계시니까 저는 처음에 이 경매를 건 사람이 중국 사람이라서 베이비시터들이 월급을 못 받아서 경매를 건 줄 알았어요. 처음에는요. 근데 알고 보니까 그건 아니었고. 네. 뭐였죠? 소유주가 건설업을 하시면서 이제 그런 분들을 이제 인부로 고용을 하셨는데 월급을 안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분들이 2013년도에 경매를 신청하셔가지고 변호사를 통해서 화해해가지고 돈을 얼마 지급하겠다라고 약속을 하고 일부 얼마를 주시고 그다음 또 안 주신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한 푼도 못 받는데도 불구하고 또 경매를 또 신청하신 거예요. 멀리서.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감정이 상했는 거예요. 그렇죠. 감정이 많이 상했죠. 그 기껏 해봐야 총각 금액이 700만 원밖에 안 되거든. 맞아요. 근데 자기가 배당을 못 받는 걸 뻔히 알면서도 이 경매로 진행했다는 거는 마음이 상했는 거예요. 맞아요. 알고 보니까 이제 그렇게 마음 상한 일들이 있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 되게 어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을 수도 있었을 텐데 근데 뭐 나중에 주인분 그 사모님 얘기하시더라고요. 한 번 더 유찰됐으면 자기도 한번 들어가 볼까 생각했었다고. 근데 그거는 이제 제3자를 이용해야 본인 명의는 아니고 그 딸이 좀 나이가 있으니까 따님이나 뭐 사위 아니면 지인들 뭐 이렇게 하셨겠죠. 근데 또 우리 장쌤이 그걸 허락하지 않죠. 그럼 바로 저는 바로 그런 거 본인은 족족 바로 들어가 버리니까. 그렇죠. 저는 일단 한번 유찰됐으니까 덤비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었고 또 나오네요. 남편 친구. 남편 친구. 그 스터디 멤버들이 우르르 영주를 구경 갔는데 본인들 보는 눈하고 저희들 보는 눈이 달라서 본인들은 이제 수익성이 없고 별로라고 생각해서 포기를 했던 거죠. 봐봐. 이게 틀리다니까. 그 얘기를 굳이 또 남편한테 해줬대요. 그 물건 별론데 이러면서. 뚜껑을 열어보고 우리가 수익을 딱 계산해보니까 그게 아니었잖아요. 남죠. 그 장쌤 남편도 그걸 보니까 이게 판가름이 딱 쓰는 거예요. 맞아. 이게 경매라는 게 그러니까요. 본인이 본인이 어떻게 시세 조사를 하느냐에 따라서 틀리구나. 그 사람들은 그냥 오로지 감정가만 받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진짜 이걸 보수적으로 사는 사람한테 수익을 되게 많이 붙여준다고 했던 가격이 4억 5천 정도는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보통 그 수익률이면은 그냥 내놓으면 바로 팔리는 거거든. 근데 4억 5천으로 우리가 받는 거하고 그 사람들은 감정가를 이렇게 받는 거하고는 또 천지 차이인 거죠. 맞아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1층에 있는 그 사모님을 만나고 이제 좀 세입자들도 좀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하세요 해가지고 맞아요. 그리고 올라갔죠. 이제 자 전쟁이다 올라갔죠. 맞아. 누구부터 이러면서 누구부터 이제 깨볼까 하면서 웃으면서 올라갔죠. 그리고 가니까 이제 2층에는 공실이 하나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다른 분은 또 연락이 안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한 분은 계셨는데 이분은 경매에 넘어간 줄 모르고 있다가 굉장히 당황하셨죠. 무슨 그렇죠. 일로 이러면서 새로운 집주인이니까 되게 놀랬죠. 그러니까 무슨 말이야 이러면서 나중에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기 사장님하고 제가 개인적으로 통화를 했는데 사장님도 계속 하시는 말씀이 생각해보라고 너무 황당하지 않느냐고 갑자기 집주인을 받들어 쳐들어왔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잘 드렸어요. 그러니까 11월 달부터 경매에 들어간다고 시작 이렇게 돼서 다른 분들은 뭐 통지서도 받고 이래서 배당도 신청하시고 그랬다. 주인분이 아무 말씀을 정말 안 하셨나 봐요. 이러니까 전혀 그런 게 없었다고. 그러니까 본인은 계속 황당하다고 하셔가지고 제가 생각해도 그럴 것 같다고 이제 계속 들어주고 뭐 이렇게 얘기 다 듣고 막 그리고 뭐 개인적으로는 계셨으면 좋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계속하고 하니까 뭐 사장님하고 이제 딜을 했죠. 근데 이제 부동산에 물어보니까 이제 수입이 일정치 않으면 보증금을 조금 더 받는 게 추세라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100에 32만 원 이렇게 계셨는데 제가 300에 30만 원 이랬거든요. 그러니까 사장님도 사실 이사가 귀찮으시니까 시세가 사장님 300에 30이래요. 이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고민하다가 그러면 200에 31만 합시다 이러는 거야. 그렇게 하시죠 이러면서 서로가 이제 원만하게 합의된 것처럼 해서 이제 9월 1일자로 이제 계약서를 쓰기로 했습니다. 축하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이제 2층에 가가지고
그 놀래시고. 네, 놀래시고. 그래, 뭐, 그 옷도 지금 평상복이 아니고 잠옷 좀 수준에 네. 입고 계시고 해가지고, 그러면 좀 준비하시고 계시라고. 맞아요. 저희 3층에 인사드리고 내려오겠다. 그래서 이제 3층으로 먼저 올라갔죠. 네. 올라와가지고 이제 또 똑같은 반응으로 놀래시고. 네. 그래, 이제 들어가도 되겠냐고 하면서 이제 장쌤은 옆구리에 바카스를 바카스 끼고 바카스 옆구리에 끼고 음료수 뭐 내올 필요 없다고 하면서 네. 그거 주면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 하는데 우리가 어떤 컨셉으로 갔죠? 어떤 컨셉이요? 부부 컨셉이었죠. 물론 그 바깥 아저씨가 다 허락을 해줬는 상태죠. 네. 그렇죠. 부부 컨셉이고 저도 이제 뭐 예전 직장 한전에 있는 걸로 하고 저는 원래 있는 그대로 얘기하고 그 직장으로 하고 그런 컨셉으로 해가지고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인사를 했죠. 맞아요. 그러니까 일단은 안정적인 직업이다라는 걸 먼저 어필을 한 거죠. 그리고 마음고생 하셨다 이렇게 뭐 지사장님이 일단 물꼬를 터주시니까 그분들이 이제 막 쏟아내시는 거죠, 하소연을. 그 지사장님이 가장 많이 하신 말씀이 아 그래요? 그렇죠? 아 네. 요거를 제일 많이 하셨어요. 근데 별말 안 하시고, 그리고 뭐 되게 선택권을 이제 많이 드린 것처럼 저희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막 얘기하시다가 이제 마무리를 훈훈하게 지으시고 이제 그분도 이제 기분 좋게 이제 맞장구도 쳐주시고, 그렇죠. 칭찬도 좀 해주시고. 주요 포인트는 내가 네 적이 아니라는 걸 맞아요. 그리고 뭐 보증금을 날리셨으니까 저희가 뭐 도와줄 수 있는 부분에선 도와드리겠다. 생각해 보시라. 그거 포기하시면 안 된다. 그렇게 계속 이제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분들도 아 이러면서 사실 도와줄 수도 있고. 네, 그래서 저번에 이번 지난주 아니다 엊그저께 기억이 안 나네. 토요일날 올라가가지고 이제 제 계약서를 썼거든요, 미리. 그랬어요? 네, 제가 이제 계약을 해야 되니까 자주 못 가니까 계약서는 이제 배당받는 다음 날로 해서 계약서를 미리 쓰자. 이런 중요한 서류인데 등기보다는 얼굴 보고 웃으면서 씁시다 하니까 다들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막 쓰면서 뭐 보증금을 날리셨는데 제가 이래저래 찾아보니까 이런 방법들이 있더라고요. 이러면서 법원에서 주시는 서류 꼭 들고 계시고 뭐 영주시청이나 무료법률 그걸 가가지고 한번 알아보시라고. 그래도 이런 돈 지키셔야 안 되겠냐고 하니까 일단은 뭐 다들 좋아하시긴 하셨는데 눈물이 글썽글썽 하시는 거예요. 막상 또 돈 생각하니까. 그렇지. 그래 찾아야 된다고. 제가 아는 한 도와드리겠다고 이렇게 얘기하니까 굉장히 좋아하셨어요. 그게 전세에 사는 사람들하고 네네네. 월세에 사는 사람들하고 이 차이점을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집을 사는 사람들하고 이런 차이점을 보면은 전세에 산다는 거는 자기가 그만큼 돈에 여유가 있다는 거예요. 맞아요. 예. 월세를 조금만 준다는 거는 보증금을 그만큼 더 많이 줄 수 있다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근데 월세를 많이 준다는 거는 그만큼 내가 보증금을 많이 못 주기 때문에 내 생활하는 게 하루 벌어가지고 하루 쓰고 이렇게 하는 그 사람들이 돈을 1,000만 원, 2,000만 원 떼인다는 거는 되게 고통스러운 거예요. 맞아요. 우리 입장에서는 한 1억 정도 날린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 그럼 진짜 가슴 답답하죠. 그러니까 답답한 거지. 보통 돈이 있는 사람들은 한 1,500만 날렸다 그러면은 에이 맞아. 다시 뭐 돈 모아가지고 하면 되지. 근데 그거는 자기 입장에서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그 사람한테 1,000만 원, 2,000만 원은 우리 입장에서는 1억, 2억을 날리는 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맞아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선생님 돈 지킬 수 있도록 제가 한번 알아봤는데 그 말이 그 한마디가 엄청 고마운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굉장히 안 되더라고요. 그 애써 모았는데 이렇게 다 날리고 또 물어보니까 월세도 꼬박꼬박 내셨다고 하니까 안타깝고. 그리고 다른 거기 사시는 분은 집으로 이제 깡패 아저씨 비슷한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문도 발로 차고 이래가지고 한 번은 무서웠다 하더라고요.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그 뒤로 무서워서 월세를 안 보냈다고 하시더라고요. 네, 그 뒤로. 제가 이제 통화를 하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명도하다 보면은 막 나오죠. 얘기가 다 나온 거예요. 네, 맞아요. 그래서 그분이 알고 보니까 또 마침 또 초등학교 선생님이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제 저도 바로 직업을 밝히고 지역도 밝히고 이렇게 얘기해서 더욱더 원활하게 예, 명도를 하고 뭐 계약도 서로 믿으니까 솔직히 바닥이 좁으니까 계약도 서로 등기로 왔다 갔다 하기로 약속하고 이분이 여기 안 사시니까 배당 종기일이 정해졌는데 등기를 못 받으셨어요. 그래서 제가 문자로 알려드리니까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벌써 왔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필요한 서류는 뭐 이렇게 해주겠다 하니까 고맙다고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리고 한마디 더 했죠. 전국 가실 때 손 많이 내달라고. 연결해줘도 좋다고. 집주인 정말 믿을 만한 사람이라고. 잘하면은 그 중앙초등학교에 사택으로 쓸까요? 사택으로 들어갈 수도 있다는 생각이 어떻게 이렇게 스쳐지나가네요. 그럴까요? 왜냐하면 선생님들끼리 또 맞아요. 서로 선생님들끼리 이렇게 해가지고 또 뭐 연락해가지고 또 나와가지고 그 주위에 그 술집하고 직점이 되게 많으니까 커피숍도 많고. 맞아요. 학교 코앞에 살기는 사실 조금 부담스러울 거예요. 근데 이제 도보로 걷기에는 편한 거리니까 사실 괜찮으실 거예요. 그렇지. 특히 요즘에는 여자 선생님들이 많으니까 네. 같이 또 한 방에서 사는 거 싫어하는데. 맞아요. 바로 옆. 이렇게 해가지고 무슨 쌤 나와서 뭐 우리 소주나 한잔 하시죠 하면서 그러면은 자기들끼리 조촐하게 이렇게 먹어도 되게 재밌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꼭 그걸 부탁드렸죠. 그리고 이제 그분이 이제 제가 있는 지역으로 만약에 나오면 제가 뭐 집 볼 때 같이 다녀주겠다고. 제가 이제 그분보다 연차가 많으니까 선배 교사죠. 이렇게 도와주면 사실 서로 좋죠 뭐. 확실하게 내 편을 만들었네.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집에 옵션을 제가 다 볼 수가 없었는데 선생님 옵션 뭐 있냐고 보니까 다 이제 알게 됐고 그 뭐 필요한 거 뭐 없냐고 물어보니까 뭐 안전고리 정도만 설치해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선생님 설치하고 영수증 찌개 보내면 제가 바로 계좌로 보내드리겠다고 시간 날 때 하시라고. 그러니까 알겠다고 고맙다고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 네. 우리가 그때 총 그 용도했는 시간이 1시간 반? 네 맞아요. 2시간이 채 안 걸렸어요. 그거 다 해가지고 왔는데 그때 느낌이 있었죠. 네. 몇 가구는 그대로 살 것 같고 맞아요. 몇 가구는 나갈 것 같다는 느낌이 딱 있었죠. 네네. 네. 일단은 집에 누수가 있는 그 집 그분은 빨리 나가실 것 같았는데 알고 보니까 밑에 집에 가장 임차인이랑 부녀 관계로 결국엔 제가 다 알게 됐지만 그냥 이제 상황을 생각해 보니까 오죽했으면 그러실까 싶어서 그냥 이사비 넉넉히 드리고 빠이빠이 어저께 잘하고 열쇠 다 받았습니다. 제가 그냥 웬만하면은 그냥 모른 척하고 넘어가라고 그랬잖아요. 네 맞아요. 근데 사실 너무 안 됐더라고요. 제가 만약에 그 입장이라면 오죽했으면 그 이사비 그거 받아서 가시려고 그랬을까. 솔직히 장생한테는 그거 큰 돈 아니야. 차익만 보는 것만 해도 거의 맞아요. 1억 넘게 보는 건데. 그러니까요. 저는 이제 정도는 월세 해줄 수 받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호락호락하게는 해주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기는 얼핏 그 밑에 가장 임차인 그 이사할 때도 전혀 사람이 살 흔적은 없었어요. 그래서 제가 혹시나 싶어서 가스 요금 계산 좀 해달라고, 전기세는 모르겠지만 가스 요금 해달라고 하니까 거기도 소유주 이름이 또 다른 거예요. 그래서 또 한번 물어보고 거기 따라왔던 사람이 남자친구였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자기 친구들이 제가 근무하는 지역에서 학교를 나왔다 하길래 그것도 말을 계속 섞게 되는 거죠. 나는 진짜 이런 사람이라는 게 확실해지는 거죠. 그렇게 얘기하다가 만약에 이제 그 임차인이 만약에 사범대였으면 제 후배가 됐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막 얘기도 하고 그랬는데 사범대는 아니었고 아무튼 그렇게 된 거죠. 그게 이제 확실하게 이제 나라는 존재를 알려주는 네 맞아.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 명도하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막 걸걸한 맞아. 이제 서유주 아저씨가 오신 우리가 거죠. 불렀죠.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나 여기 집주인인데 잠깐 들어와서 얘기 좀 합시다면서 딱 들어가니까 술 냄새가 맞아. 반주하셨죠. 옷하고 저 파란 입으니까 다 찌성이고 발가락 양발에 잊을 수 발가락 양발에 풍채도 너무 좋으셔가지고 잊을 수가 없었어요. 머리는 그 하얀데 하여튼 안 씻끊는 모습에 맞아. 안 그래도 술 먹었는데 얼굴도 빨개져가지고 화가 나가지고 화나는 그 표정에 맞아요. 그때 사실 조금 위태위태했어요. 그때가 저는 제일 겁났어요. 그래요? 속으로 막 떨고 저걸 어떻게 깔아앉히실까 그걸 보고 있었던 거죠. 그런 것 때문에 겁나고 이런 건 없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을 만나봤겠어요. 그러니까요. 근데 단지 이제 신경 쓰이는 건 장쌤이 이제 여기서 뭔가 지켜보려는 느낌이 드는데 저는 되게 관찰하고 있었어요. 거기는 또 보는 사람이 많았죠. 손녀인 줄 알았는데 그분의 딸도 있었고 진짜 손녀도 있었고 베이비시터도 있었고 아줌마도 계셨고 이러니까 갓난애기도 보고 있었고 네 맞아. 온 집중이 그 아저씨하고 저만 이렇게 보고 있었는데 이제 그 아저씨가 예의가 없다. 맞아요. 화를 내셨죠 처음에는. 어떻게 등기도 치지도 않는 상태에서 받은 지 얼마 됐다고 주인 행세하면서 이렇게 왔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제가
깔아주셨죠. 네, 눌러앉혔죠. 네, 소유주가 이렇게 말씀을 막 하시는데 그게 아니고 이러면서 딱 이렇게 깔아주시니까 그러네 듣고 보니까 그렇네 이렇게 된 거죠. 그 다음부터 이제 또 내가 할 얘기 하고 네. 그럼 당신이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 그렇게 들어보고 그러니까 뜻대로 사안이 안 돌아가니까 아줌마는 뒤에서 막 네, 맞아요. 화가 나가지고 궁시렁궁시렁 집 샀다고 요새 알았나 이러면서 그만 좀 가지 이러면서 아줌마가 기대했던 거는 이제 뭔가 좀 이렇게 파이팅이 있는 걸 원했는데 파이팅이 없고 갑자기 물결이 아름다워졌죠. 잔잔해져 버리니까 네. 아줌마는 좀 거기에서 좀 맞아요. 만족하지 못했는 상황이었고 맞아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가 보니까 식지도 않고 그냥 올라왔는 것 같아요. 원래 맞아요. 보통 급했죠. 공사 끝나면은 맞아요. 씻고 대충이라도 등목해가지고 씻고 오거든요. 네. 옷을 갈아입든지. 맞아요. 근데 바로 올라왔는 거 보니까 아줌마한테 얘기 듣고 올라왔는 것 같아요. 그렇겠죠. 그러니까 막 열이 막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데 그렇죠. 자기 뜻대로 진행이 안 되니까 되게 좀 눈빛이 황당해 하더라고. 그래도 다행히 이제 많이 진정이 되셨으니까 그럼 뭐 좋게 하고 저희 나왔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명도가 되게 어려운 게 아니죠. 한번 해보시니까. 네. 근데 진짜 느낀 거는 남편이 항상 꼭 끼고 댕겨야겠다. 맞아요. 경상도는 아직까지 약간 그게 있는 것 그게 같아요. 경상도만 그런 게 아니고 다 그런가요? 내가 내려오면서도 내가 얘기했지만 여성분들이 약한 게 명도예요. 명도인데 제가 이제 가르치는 하수를 좀 배우면요. 네. 되게 힘든 상황도 네. 슬기롭게 잘 넘어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여자라는 이유로 네. 좀 약점이 잡히는 건 있어. 맞아요. 근데 대신에 시세조사는 여자가 더 나아. 맞아. 그리고 남자가 약해요. 거기에서는. 살고 계시는 분이 여자일 경우에는 제가 훨씬 이야기를 하는 게 편하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 제가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은 내가 재테크에 들어가는데 특히 부동산 중에서도 일반 물건이 아니고 경매 물건으로 들어간다고 하면은 부부가 같이 하는 게 제일 좋아요. 맞아요. 네. 시세조사도 시세조사, 진짜 편하더라고요. 시세조사나 그 입찰가 선정해가지고 받는 거 이런 거는 내가 하면 돼. 그런데 명도만이라도 그리고 세 놓는 거 이런 것만이라도 남편이 조금만 도와주잖아요. 맞아요. 그러면 일이 되게 쉽게 풀리는 거예요. 지금도 이제 수리를 하러 본인이 직접 갔으니까 본인 이제 영주 근처에 있는 설비들 전화해보고 이제 나이가 너무 많은 사람은 패스. 그 얘기해보고 진실성이 느껴지지 않은 패스. 본인이 이제 골라가지고 지금 아마 열심히 수리를 하고 계시겠죠. 봐봐. 그러니까 남편이 도와주니까 시너지 효과가 장난이 아니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진짜 부동산 조사를 해보러 가면 진짜 직구하는 사람인 줄 알고 정말 친절하게 세세하게 많은 걸 얘기해 주시더라고요. 뭐 집주인이 뭐 급한 경우는 이런 일을 해서 급하다 하는데 이렇게 살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해주시고 현장 갈 때도 혼자 가는 것보다는 부부가 같이 가면 정말 집을 구하는 것처럼 맞아요. 느껴지니까. 그런데 이걸 한쪽이 그 의지가 강한데 한쪽이 안 맞춰주는 경우가 되게 많거든요. 근데 저희는 이런 쪽은 또 짝짝꿍이 잘 맞아요. 그러니까 그게 내가 놀랬다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대출도 겁냈는데 대출 이만큼 사인해서 왔으면 좋겠어. 사인 좀 해줘 이러면 본인이 알아서 사인해서 왔어. 그리고 실행될 거야. 이러고. 그러니까 아저씨의 장점이 그건 같더라고요. 여기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보증금이나 월세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세요? 총 이렇게 세를 1층부터 다 했다 그러면 다 했다고 하면 대략 제 월급만큼 세가 들어와요. 일단 이자 빼기 전에는 세가 들어오고 보증금은 저희가 보증금을 많이 안 걸고 월세를 많이 받으려는 목적이기 때문에 투자금도 좀 많이 회수가 되죠. 근데 사실 저희 영주 상가는 다 빚입니다. 제 돈이 거의 안 들어갔어요. 돈이 거의 안 들어가면서 시세 차익 보는 거는 1억 넘게 시세 차익 보는 거고. 그리고 이제 월세도 꼬박꼬박 나오고 남편이 이제 주택 임대 사업자 등록도 이제 해가지고 혜택을 봐야 되니까 그런 것도 저희 생각하고 있거든요. 근로소득이라 이제 이게 불로소득 이게 합해지니까 세금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임대 사업자로 남편이 다 등록하는 걸로 하고 현재는 이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부곡동 상가하고 요거 하고 하면은 지금 월급만큼은 제 월급을 넘죠. 넘는 거예요? 네, 월급이 넘잖아요. 월급을 넘죠. 네. 그럼 도대체 궁금해 죽겠네. 학교 선생님 도대체 월급을 왜 받길래? 그러니까요. 보통은 제 주변의 사람들이 이제 저만큼 이렇게 공부를 해서 뭐 이렇게 직장에 10년 정도 있으면 보통은 300을 예상을 하거든요. 12년 정도 되면은 300 정도는 받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택도 없죠. 택도 없습니다. 난 10년 안 됐는데도 300 정도는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사실 월급을 보고 사실 저는 일하는 것보다 학교에 있으면서 애들하고 즐기고 스트레스가 저는 학교에 있으면 전혀 없거든요. 아 그래요? 학생들에게 받는 스트레스는 없어요. 왜냐하면 애기 때문에. 그리고 난 돌아서면 애들이 바로 후회를 하고 사과를 해요. 선생님 죄송해요 이러면서. 진짜? 요즘 애들이요 아무리 못됐다고 해도 선생님 일단 어른이니까 엄마의 마음으로 두 팔 벌리고 막 이해한다 이러면 애들이 다 사그라들어요. 그러니까 그렇구나. 저는 그런 걸 보고 일하는 거지 사실 월급 보고 일하는 거면 나갔어야죠. 저는 재밌어요. 지금 이 일도 재밌고 경매도 재밌고 굉장히 즐거워요. 저는 언제 그 회사 일이 네. 즐거웠냐면은 네. 제가 처음에 입사했을 때 있죠. 네. 그때 경북으로 입사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래 저희 만날 뻔했죠. 장생하고 저거 만날 뻔했잖아요. 만날 뻔했죠. 장생은 저쪽에 후포에 있었고. 후포에 있었고 네. 저는 울진 읍내에 있었고요. 읍내에 계셨군요. 저는 면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잘하면 만날 뻔했어. 그렇죠. 그 학교도 계속 왔다 갔다 했으니까. 그러니까요. 그때 이제 성적이 좋았으니까 면접만 크게 뭐 심사관한테 물만 안 끼얹는 그 입사되는 네. 분위기였거든요. 근데 그래도 긴장이 되는 거야. 되죠. 면접은 항상 떨리죠. 심사관이 저한테 처음에 물어봤는 게 이현태 씨는 우리 대구 경북이면은 울릉도로도 갈 수 있는데 울릉도로 발령이 난다 그러면 그쪽에서 일할 수 있겠냐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저는 개성이라도 보내주면은 개성 지사에서도 일할 수 있습니다 하면서 입사만 시켜주십시오. 뼈는 그렇죠. 있겠습니다 하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단 그때는 말이에요. 의욕이 불타죠. 그래야 이제 입사가 됐을 때는 너무 기분 좋은 거예요. 네. 그러면서 울진이라는 곳을 발령을 나는 저쪽 울산 가는 줄 알았어. 울진. 울진이라는 걸 처음 알았어요. 강원도 바로 밑에. 네, 강원도 바로 밑에 네. 울진이 있는 것도 몰랐어. 저도 처음 알았죠. 예전에는 강원남도였는데 경상북도로 편입된 지도 얼마 되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대구에서 버스 타고 가는데 한참을 가도 이게 안 나타나는 거야. 맞아요. 아저씨한테 운전하는 아저씨한테 몇 번을 물어봤거든요. 언제 도착하냐고. 2시간 더 가야 된대. 가도 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게 결혼하고 나서 이제 계속 어느 순간 되니까 회사에 욕을 하고 막 있는 거예요. 제가 맞아요. 회사 막 욕하고 불평, 뭐 불만. 불평하고 그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불만을 이제 막 얘기하는 거지 동료들하고. 그러면서 초심을 잃었는 거예요. 맞아요. 이렇게 돼요. 네. 근데 어느 순간 되니까 그 월급이 이제 나오는 그 수준이 되니까 이 회사가 너무 고마운 거야. 갑자기. 맞아. 나에게 대출을 원활하게 해주고. 이 회사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 있는 그 종잣돈이 되게 많고요. 맞아요. 네, 회사가 좋으니까. 그리고 이 회사는 큰 잘못을 안 하면은 도중에 뭐 그만둘 일이 없는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되게 좋은 거는 월급은 많은 건 아니야. 그런데 월급을 밀린 적이 한 번도 없었어. 맞아. 8, 9년 동안 내가 월급을 네. 밀려가지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꼬박꼬박 그날 네. 되면 주는 거예요. 보너스하고. 네. 그러니까 너무 좋은 회사인 거예요. 저한테는 이게. 좋죠. 그러니까 할 일만 또 하면 되고 맞아. 뭔가 삼성이나 LG나 뭐 큰 대기업처럼 제품을 만들어내야 되는 회사는 아니단 말이에요. 시킨 것만 하면 돼. 맞아. 그러니까 시킨 것만 하고 나면 시간이 되게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회사가 고맙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회사에서 일을 하는데 되게 성격이 밝아지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먼저 하는 게 주위 사람들이에요. 주위 사람들이 저보고 무슨 좋은 일 있냐면서 우리는 상자부에서 이렇게 오원에 또 급여 동결해가지고 짜증나 죽겠는데 니는 뭐가 좋은데 그렇게 웃고 다녀? 상관이 없는 거야 나는. 맞아. 그렇게 너무 다른 뭐 월급이 들어오니까. 올라봐야 1년에 총 털어봐야 뭐 100만 원 정도 올라가는 것 뿐인데 나는 매달 보너스를 받고 있는데 맞아. 월급에 월급을 받는데 너무 즐거운 거예요. 저는 밝은데 더 밝아질까 걱정이 돼요. 너무 밝아지면 머리에 꽃을 꼽아야 된다니까. 아니요, 그 정도는 아니고. 그때 그걸 생각하는 게 장쌤이 네. 장쌤이 이제 앞으로 이제 사시는 게 그렇게 살 것 같으니까 그게 보이니까. 즐겁죠. 네. 저도 옆에서 네. 이제 어떻게 보면은 장쌤도 제자들을 이렇게 교육을 네, 하고 키우는 입장이지만 장쌤이 저한테는 또 제자거든요. 그렇죠. 평생 가야 되는 그 제자인데 근데 이렇게 교육을 받고 또 다른 삶을 살 거라는 생각이 드니까 너무 그게 보이니까 좋은 거예요. 저는. 저도 이거를 통해서 주변에 경매를 반대하는 사람이 저는 이상하게 단 한 명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주변에서 되게 희한하더라고. 저는 실제로 저 중학교 때 저희 집이 이제
뭐 잠깐 빌려 살던 집이죠. 경매로 들어간 경험도 생각이 났어요. 원래는 까먹었는데 잊고 있었구나. 잊고 있었죠. 왜냐면 저에게는 충격적인 게 아니고 부모님에게만 충격적인 거죠. 그랬었는데 이제 이 경매하면서 또 생각도 났었고 엄마 생각도 나고 아빠 생각도 나고 그랬다가 이 주변에 경매를 한다고 하니까 나도 할래. 그 학원 어디야? 이러면서 실제로 이제 친구로 또 기초반 듣는 사람도 있고 이제 또 이제 직장으로 갔는데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해주니까 거기 어디예요? 자기도 하고 싶다고. 주변 반응이 다 그래. 젊은 사람이 그렇게 해야지. 근데 나이 드신 분들도 다 열심히 하라고. 저는 처음에 경매했을 때 되게 부정적으로 보고 제가 그때 경매했을 때는 경매하면은 다 사기꾼처럼 보였거든요. 맞아요. 부동산 하면 사기꾼. 지금 정부에서도 그러잖아요. 파리 대책 발표하면서. 맞아요. 저는 투기꾼이에요. 정부에서는 투기꾼을 지금 없앤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네. 그런데 저는 투기꾼을 양상하는 스승이 되거든요. 그리고 요즘 교육 문의가 없어. 그렇겠죠. 아마 분위기가 그렇게 되겠죠. 근데 제가 처음에 경매를 했을 때는 그런 이미지로 저를 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숨어서 했어요. 네. 돈은 버는데요. 돈은 벌기 시작하는데 누군가한테 자랑할 수 없는 이런 분위기. 되게 답답하더라고. 굉장히 자랑을 하고 다녀가지고 신기하다니까. 네, 주변에서 자기도 하고 싶다.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대학원을 다니는데 같이 대학원 다니는 선생님이 자기는 상가주택 나오면 하나 찍어달라고. 자기는 노후도 생각해야 되니까 거기에 자기 위에 살고 새 받아 먹고 이러고 싶다고. 그게 장생이 받는 그린주택이죠. 네, 그런 거 자기도 받고 싶다고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심지어는 교수님까지 박수를 쳐주시고 꼭 성공해서 와가지고 초밥 사줘야 된다고. 그러니까 신기하네요. 제가 처음에 시작했을 때하고 원래 장쌤 주위가 원래 장쌤이 밝아가지고 주위 사람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뭐 학교 선생님들 다 고지식하고 공부만 진짜 열심히 하다가 그렇게 사는 사람들인데 뭐 알겠나면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주위에서 응원해주고 이렇게 한다니까 저희는 다 응원해줬어요. 신기해요. 저는 이것도 내가 가지는 편견이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 그럴 수도 있고 저희 젊은 세대는 저희 요 또래는 사실 들어가는 것 자체도 어려웠는데 이제 워낙 이제 공무원법이 개정이 되고 이러니까 사실 받을 수 있는 연금도 얼마 없어요. 근데 월급도 적은데 연금도 없으니까 사실 좀 막막하긴 막막하죠. 원래 선생님들은 교직원 연금이 되게 컸다니에요? 네, 저희는 지금 한 달에 거의 제가 한 7만 원 정도를 내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많이 내네. 많이 내죠. 많이 내는데 사람들은 이제 그걸 생각 안 하는 거죠. 이것도 편견일 수도 있는데 저는 이제 퇴사할 때까지 그만둘 때까지 저는 이제 50만 원이든 60만 원이든 계속 내야 되는 거죠. 그렇지. 근데 내는 거에 비해서 이제 인구가 줄고 이러니까 제가 현재 내는 돈은 저희 선배님들이 받는 연금이니까 그분들은 지금 많이 받으세요. 진짜 많이 받으세요. 근데 그게 사람들이 이제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게 그 선배님들이 그냥 조용히 받고 생활하시는 자랑을 하시는 자랑을 하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럼 막 저희 뭐 처음에 들어갈 때는 환갑 넘어서 준다고 했다가 이제 개정이 계속돼서 이제 만 65세 넘어서 준다 하다가 이제 반값 할인으로 준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좀 막막했죠. 뭐 이런 게 더 있으면 더 좋고. 그렇지. 그러니까 그 선배님들이 이제 퇴진하시는 선배님들이 그 공무원들 연장시킨다 했을 때 제일 싫어했잖아요. 싫어하셨죠. 빨리 퇴직해가지고 빨리 연금 받는 게 많이 나은데. 받으신. 맞아요. 근데 실질적으로 지금 장생 같은 분들은 나중에 연금 받으면 얼마 못 받으니까. 없죠. 맞아요. 그래서 이걸 하면 더 생활이 저희 젊은 사람들은 더 안정적이니까 더 배우고자 하는 거고 사실 옛날 이미지야 사기꾼의 뭐 이런 안 좋은 편견이 막 빨간 딱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매만큼 노력해서 번 돈도 잘 없으니까 사실 노력한다고 다 되는 건 아닌데 진짜 경매는 진짜 발품을 팔면 팔수록 뭔가 물어보면 물어볼수록 계속 연구하고 고민하고 그리고 뭐 뭔가 책을 더 찾아보고 뭔가 제가 필요해서 찾아보니까 더 공부가 되는 거죠. 그걸 해서 이렇게 벌게 되는 거니까 별로 저는 뭐 불합리한 것도 없어요. 저는 제 자신이 떳떳해요. 그래서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고 다니니까 사람들도 하고 싶다 같은 편이 또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리고 명도를 한번 저하고 같이 해봤어 아시겠지만 네. 경매는요 누군가를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맞아요. 누군가를 도와주는 맞아요. 거예요. 도와주려고. 근데 내가 피해를 준다고 이렇게 생각하니까 명도하는 이 단어도 네, 맞아요. 피해 주는 말을 하는 거야. 맞아요. 제가 먼저 당당해야지 그 사람을 만났을 때도 거리낌 없이 얘기할 수도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저하고 같이 이렇게 명도 일곱 세대를 네. 하면서 정말 많이 배울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네. 그러니까 사람 사는 얘기도 듣고 뭐 다양한 사람들도 막 만나고 사실 진짜 저는 아주 조금의 배려를 했는데 그 사람들은 굉장히 고마워하고 그렇죠. 그래서 뭐 나중에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이 사람들을 다시 만날 때 적어도 인상 쓰고는 만나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했고 이게 이제 또 뭐 장생 같은 경우에는 그 학교 생활도 되게 직장 생활도 되게 잘하셨지만 이걸 계속 이런 걸 계속 겪다 보면은 사람을 대하는 것도 더 이게 스킬이 올라가더라고요. 저는 맞아요. 약간 이해가 많이 되더라고요. 진짜 쉬운 단어인데 역지사지 진짜 쉬운 단어인데 실천이 안 되잖아요. 이거 하면서 많이 느꼈어요. 내가 만약에 저기 사는 저 사람이라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기분이 어떨까?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뭐 문자나 이런 거를 보낼 때도 조금 더 신경 써서 보내고 그리고 뭐 제가 뭔가 새로운 사실을 알았을 때 저의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을 고려해가지고 뭔가 더 괜찮은 사실을 알았을 때 알려주니까 고맙다고 하시고. 그러니까 나는 네 편이야. 항상 네 생각하고 있어. 이것만 내 마음만 전달해줘도 그 사람은 내 앞에서 울어준다니까. 근데 울면은 그 사람은 내 편이 되는 거예요. 네, 억울해서 막 기분 나빠서 막 분노에 찬 눈빛으로 이렇게 보는 눈물이 아니고 그래 고마워하는 그런 눈빛이 느껴지셨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저는 그때 둘째를 데리고 제 계약서를 쓰러 갔는데 막 찐 옥수수 막 다 챙겨주시고 애가 막 흘렸어요. 그런 거 다 닦아주시고 막상 또 나갈 때 되니까 또 굳이 슈퍼 가가지고 아이스크림도 사다 주시고. 그러니까. 네, 사실 그분하고는 중간에 제가 실수를 잠깐 한 게 있어요. 불안감을 한번 드렸죠. 그런데도 이제 제가 계속 이렇게 얘기를 들어주고 제가 진짜 조금을 배려했는데도 그거 제가 실수했는데도 흔쾌히 그냥 넘어가 주시고 그러실 수도 있죠. 이러면서. 제가 볼 때는 그 명도는 딴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잘 들어주고 네, 맞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신뢰감만 제대로 쌓아주면은 그 사람은 굳이 안 내보내고도 뭐 새를 그냥 바로 앉힐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7세대 중에서 4세대가 지금 이쪽에 산다니까 우리가 굳이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준비해가지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네, 그리고 나가신 두 분도 마침 수리를 해야 되니까 어차피 수리를 해야 되는 거라서 잘 되는 거지. 잘 됐죠. 왜냐하면 사시는 분이 그렇게 수리를 하려면 짐을 다 어떻게 옮길 것이며 사실 공사 기간도 저희가 매번 갈 수 없으니까 시간도 걸리고 할 수 있을 때 또 할 수 있고. 맞아요. 그러니까 뭐 서류도 일단 다 드렸고 나가신 분은 그러니까 뭐 일단은 한 분만 이제 나가시면 되니까 한 분이 아직 연락이 없네요. 그러니까 그 이제 집주인은 이제 절차에 맞춰가지고 하면은 나가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한 번 더 전화를 드려보고 제가 이제 그 원룸 안에 이제 집기들을 얼마 가격에 쳐드리겠다 말씀을 드렸고 뭐 식당에 있는 건 주변에 부동산 물어보니까 권리금이 그렇게 발생하는 추세가 아니라 하더라고요. 새로운 이제 임차인이 그걸 사서 하고 싶지 않아 하시는 추세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말씀까지 드리니까 좀 마음은 상하셨어요. 제가 돈을 주고 다 주기를 원했는데 그거를 이제 인수인계 방식이 아니고 저한테 사라고 했는데 제가 그런 식으로 말을 하니까 좀 마음이 상하셨죠. 그래서 일단 오늘 전화해보고 원룸 짓기는 얼마의 가격에 생각해 보시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럼 그거 얘기해보고 오늘 뭐 이사 날짜 뭐 계속 얼버무리시면 내용 증명 일단 다 써놨으니까 일단 한 번은 보내야겠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 어차피 우리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내가 뭐 거기 가서 식당 할 건 아니잖아. 그럼요. 그러니까 그 입장을 그 사람들이 또 모르는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맞아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러니까 너무 급하게 진행할 필요는 없어요. 지금 페이스대로 그냥 조금씩 이렇게 나가면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만약에 저희가 재계약이 안 되고 제가 학교를 가면 굉장히 불안했을 텐데 재계약이 돼버리니까 대출 이자에 대한 그런 막막함도 없거든요. 일단은 내가 구해서만 대출 이자는 다 하고도 남으니까 일단 마음 편하고 수리해서 두 집 받으면 더 마음이 더 편해지고. 그러니까 명도를 잘하면은 대려 명도에서 돈을 번다니까. 맞아. 이사비가 발생하는 게 이사비도 발생하지도 않고 바로 재계약하는 거고. 그리고 사실 지역이 머니까 그 관리도 힘들었는데 임차인분한테 굉장히 이제 공손하게 이렇게 해주시면 참 고마울 것 같다고 하니까 또 흔쾌히 자기가 그렇게 해주겠다고. 네, 그분이 해주신대요. 그래서 이제 월세에서 얼마 빼고 해달라고. 그러니까 네. 그 건물을 관리하는 사람을 또 만들었군요. 그렇죠. 이제 임차인 분 중에서 이제 좀 젊으신 분이었거든요. 잘한다니까. 팁을 주셨잖아요, 지사장님이. 그러니까 내가 한 번을 가르쳐 주면은 막 두세 개를 쓸 줄 안다니까. 네, 그렇게 하고 인근 부동산 중에 문전박대하지 않은 곳을 그러니까 가니까 영주는 문전박대를 하더라고요. 우린 그런 뜨내기 물건 취급 안 해요. 이러면서 그러니까 앉으란 말도 안 해. 거야. 앉으란 말도 안 해. 그러니까 네. 부동산 경기가 안 좋다 그래도 부동산 업자들이 경기 안 좋다 그래도 돈 버는 사람은 돈 벌고 돈 못 버는 사람들은 돈 못 버는 거야. 그러니까. 그래서 그 옆에 부동산에 가서 사정 얘기를 다 하고 이제 관리를 이제 해주시겠다고 얘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만약에 계약할 때는 딱 한 번만 와주면 자기들이 이제 거의 관리를 다 해주시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관리도 이렇게 넘어갑니다. 잘하네. 그래. 네. 이게 지방에 있는 물건은 그런 식으로 관리를 하면 되거든요. 맞아요. 그리고 사실 임차인 분 입장에서는 자기가 뭐 매일 하는 게 아니고 잠깐이라서 또 흔쾌히 해주신다고 했고 자기도 월세도 빠지니까 더 기분이 좋은 거죠. 그렇지. 서로. 그러니까 내부적인 또 사람이 관리를 해주고 또 외부적인 사람이 관리를 해주면은 그 집은 깔끔하게 잘 돌아가거든. 그런 것도 그렇고 이제 새로 이제 계약하시는 분이 이제 재계약하시는 그분이 이제 요구를 하셨어요. 이제 소유주가 됐으니까 사실 청소는 좀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셨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른 분이 2층에 사시는 분이 해주시기로 하셨다. 사모님 혹시 봐주시고 더러우면 저한테 얘기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제가 또 부탁하면 된다고. 그래서 알게 모르게 스파이도 심었어요. 더러우면 얘기해달라고. 잘했다니까. 그래요. 네. 그럼 이제 학교 들어가시고 하는데 이제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되세요? 계획은요. 일단은 영주 거 이제 마무리를 다 하는 게 계획이고 그리고 이제 방학 때마다 시즌별로 만약에 지사장님 안 만났으면 대구나 김천이나 이렇게 다니고 있겠죠. 시즌별로 애들 데리고 놀러 다니면서 뭐 인천 법원도 한번 가보고 뭐 수원도 가보고 뭐 강릉도 한번 가보죠 뭐 그렇게 해서 방학마다 여행 겸 뭐 법원 입찰 겸 임장 겸 이렇게 돌아다닐 계획입니다. 그 입찰을 볼 물건이나 아니면 또 이제 시세조사가 이제 들어가 있는 물건 이런 거 있으면은 항상 메일 보내고 그리고 한 번씩 이렇게 찾아오고요. 그러면서 저한테 좀 코칭을 좀 받으셔야 돼요. 아직까지는. 그럼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지금 완벽하게 경매인으로는 무르익지는 않았거든요. 맞아요. 보통 본인이 한 4건 5건 이렇게 받으면은 되게 이제 혼자서 막 활동적으로 하더라고. 근데 그 전에는 그래도 좀 저한테 코칭을 받아야 돼요. 맞아요. 뭐 이게 뭐 비용이 발생하는 게 아니니까 이제부터는 뭐 우리는 사제지간이니까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하면은 제가 거기에 대해서 뭐 문제점이나 아니면 시세 조사하는 데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제가 찝어가지고 다시 조사시키면 되거든요. 내치지 마세요. 아유 뭘 내쳐. 그런 일은 없고. 수강생이 사실 이제 점점 늘어나고 있으니까 바쁘실까봐 좀 걱정이 되긴 하는데 전 또 개의치 않잖아요. 막 전할 거예요. 많이 있는 건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다 전하는 건 아니더라고. 성격이 그 장쌤처럼 요구하는 스타일이죠. 그냥 부담 없이 이렇게 요구하면은 나도 부담 없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거든요. 장생도 애들 가르쳐 보면 있잖아요. 성향이 그냥 교무실에 들어와가지고 무조건 물어보는 애가 있는 반면에 끙끙댔다가 이제 물어보는 애들이 있고. 근데 아무래도 적극적으로 하는 사람이 뭘 해도 좀 성공적으로 하시더라고. 성공해야죠. 뭐, 여기서 2-3배만 더 수익이 더 나면 좋겠다.
근데 그거는 차근차근 하면 될 것 같아요. 돼요. 일단은 제가 이거 영주 거 정리 완벽하게 하고 됩니다. 네. 제가 네. 처음에 그 OT 할 때 네, 얘기했잖아요. 네. 경매를 왜 하시냐고 음. 물어봤었고, 그때 본인이 뭐 저 혼자서 당당하게 이렇게 하고 이렇게 돈을 벌고 싶고, 네. 그리고 진짜 그때 눈빛이 느껴졌었거든. 아저씨가 정말 일을 빨리 그만두고 애들하고 같이 지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면서 그렇게 음. 사는 삶을 만들어주고 싶다는 눈빛이 되게 강했거든요. 근데 맞아요. 그거는 제가 그때도 얘기했지만 그거는 된다면서. 해야죠. 그거는 하시면은 되는데 그거까지 이제 가시기가 그래도 한 3, 4년 걸릴 거다. 그냥 차근차근 이렇게 가시면 된다고 그때 얘기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벌써 뭐 지금은 월급은 나오니까. 그러니까 엄청 저는 빨리 받은 거죠. 그렇죠. 빨리 큰 거를 받은 거죠. 그렇죠. 정치 큰 거를. 다른 분들은 조그만 걸 빌라나 해가지고 뭐 중개돈을 네. 만들어서 하는데 본인 환경을 잘 이용했는 거지. 네. 대출을 많이 냈죠. 네. 장쌤처럼 네. 환경이 되는데 네. 대출에 대한 두려움이 많아가지고 맞아요. 이렇게 못 받는 경우가 많아. 어차피 맞아요. 항상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요 이자는 세입자님들께서 맞아요. 다 갚아주시고 내주시고 그 다음에 또 돈이 남는데 맞아요. 본인이 두려우니까 여건이 되는데도 잡지를 맞아요. 못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극복을 해가지고 아저씨하고 같이 네. 이렇게 넘어섰으니까 네. 이제는 이제 이 시스템을 좀 하셨을 거예요. 네, 맞아요. 네. 지금 이제 본인 다음 달부터 이제 바로 본인 통장에 이제 꼽히겠죠? 땡땡땡땡땡땡 이러면서. 이불로 날짜도 맞췄다면서. 네, 왜냐면 남편 통장을 제가 늘 들고 있을 수가 없으니까 인터넷 뱅킹도 제가 늘 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웬만하면 날짜를 동일시했어요. 그 날짜에 안 들어오면 이제 확인을 해보라고 해야 되니까 일부러 날짜를 더 맞추는 겸 이제 임차인들한테는 며칠 뒤로 딜레이 하겠습니다. 이런 본인들은 더 좋은 거죠. 며칠 딜레이 하겠다 이거죠. 그리고 나중에는 요 이제 임차인이 많아지면은 세 관리하는 것도 좀 네. 알아야 되거든. 맞아요. 네. 이 어떤 임차인은 계속 이게 지금 딜레이 시키는 세입자도 있고, 네. 어떤 세입자는 미리 알아서 자동 이체를 네. 해가지고 꼬박꼬박 내는 네. 세입자도 있고 그렇단 말이에요. 그러면 요 세입자들을 어떤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이 사람이 다음에는 딜레이가 안 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는 것도 네. 저한테 이제 코칭도 받고 해야죠. 그러니까 네. 제가 이제 해줄 수 있는 부분은 그런 거예요. 네. 이제 그런 데에서 마음고생 안 하고, 그리고 앞으로 받는 물건 실수 안 하게끔 하는 게 제가 하는 일이죠. 장생도 제자들이 있을 거잖아요. 어떤 제자들한테는 그 성향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가르쳐 줘야 되잖아요. 맞아요. 똑같이 다 똑같은 제자잖아요. 네. 네. 아무리 말 안 듣고 미운 제자라도 저 열심히 지금부터 좀 공부해서 이 학교 가고 싶어요 라고 하는 제자가 있다 그러면 신경 쓰이죠. 도와줘야죠. 네. 애가 하겠다는데 해줘야죠. 저도 좀 그런 게 크더라고요. 똑같은 제자인데도 어떤 제자가 저 이런 사정이 이래가지고 이건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라고 하면은 제가 아는 선에서는 다 가르쳐 준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해도 답답하면 전 전화할 거예요. 뭔가 전생은 전화할 것 부딪히니까. 사실 뭐 검색창에는 해보면 한계가 있고 잘 모르는 거 그리고 정확하지 않은 게 있으니까 일단 제일 먼저 지사장님 막 전화하다가 지사장님 수업 중이면 바로 실장님 실장님 이런 상황이에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또 실장님 알겠다 이렇게 그게 이제 돈 버는데 장점이라니까. 근데 항상 우리는 오픈이 돼 있잖아. 네. 아 진짜 이게 중요한 것 같아요. 뭔가 궁금하고 답답하고 혼란의 도가니 있는데 뭔가 해결사가 딱 있으니까 마음이 굉장히 편해요. 딱 전화했을 때 해결사가 있으니까. 그렇죠. 네. 그거 중요해요. 만약에 제가 혼자 기초법만 듣고 혼자 아파트 끙끙거리며 했으면 아마 저는 그냥 바로 법무사한테 위임했을 거예요. 법무사님 도와주세요 이러면서 그냥 다 위임하고 명도해주세요 이랬을 거예요 아마. 그러면 이제 거기서 경매 인생이 끝나는 거죠. 그렇죠. 네, 계속 못하는 거죠. 아마 그랬으면 저는 상가도 못 받고 지금 상가 주택도 못 받고 그냥 아파트 한 채 고이고이 안고 있겠죠. 그러니까 본인의 그 선택이 진짜 운명적으로 이렇게 왔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제 성향에 이게 참 잘 맞는 것 같아요. 돌아다니는 거 좋아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고 구경하는 거 좋아하고 이러니까. 네, 진짜 맞는 것 같아요. 맞아요. 즐거워. 그리고 굉장히 즐거워요. 스트레스가 별로 없고. 그러니까 저도 장쌤을 이렇게 이제 만나면서 교사들에 대한 편견이 되게 많이 깨졌어요. 맞아요. 저 어디 가서 제 직업으로 안 봐요.
보통 나는 처음에 이제 그냥 지금 얘기 안 했으면 네. 어디 저쪽에 영업이나 상인동이나 아니면 네. 구미 옥계 쪽에 미용실을 2개 차려가지고 하는 그 원장님 아 그래요? 아 오늘부터 되게 막 이렇게 하잖아. 인천 중에 미용실도 이제 하나 만들어야겠네요. 그 미용실 만들면 되잖아, 이거. 그럴까요? 근데 미용실 하기엔 좀 크긴 커요. 아니 2개로 쪼개면 되니까. 쪼갤까요? 그것도 생각해봐야겠네요. 아저씨가 건설 쪽에 있으니까 네. 뭐 칸막이 만들면 되는 거지. 남편이- 2개 만들면 되잖아. 남편이 그런 거 시키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지만 뭐 어찌겠어요 또. 아이고 그래 네. 얘기하면 돼. 여기에서 그러면 원래 60 나올 거 더 2개 하면 나온다고. 120 나온다고 이렇게 얘기하면 돼. 그렇네요. 여보 가방 하나 더 사줄게. 그러니까. 하여튼 자주 이제 연락하시고요. 네. 바깥에 애기는 유튜브 보면서 기다리고 아 있는데. 이제 짐 빠지겠죠 저 아이. 아니 저 아이도 굉장히 응원을 많이 해줬어요. 제가 진짜? 아침에 법원을 간다. 비록 폐차란 거지만 엄마 오늘 대전 입찰하러 가서 너를 데리러 못 가. 그러니까 학교 끝나고 혼자 걸어와서 엄마한테 전화해 이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눈 탁 뜨면 애가 엄마 잘은 모르지만 1등 해서 와. 무조건 1등 해야 된다. 1등 해서 와. 그래 우리는 무조건 1등 해야지 이제 버는 거니까. 네, 그런 것도 있고 이제 애한테 건물을 소개를 시켜줬어요. 영주 건물을요. 진짜? 네, 소개시켜줬어요. 그러니까 엄마 진짜 이거 우리 거야. 그러니까 이거 다 우리 거야 이러면서 굉장히 좋아하더라고 애도. 야. 그러니까 나중에 뭐 애한테도 기회가 되면 업으로 전환을 시켜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런 거 한 3-4개만 받으면은 한 1000에서 1500 정도는 충분히 나오니까. 맞아요. 근데 사실 이게 상가주택이 대출이 얼마 안 나오니까 목돈이 참 많이 필요하긴 하더라고요. 그렇죠. 진짜 은행 가서 그러니까 내가 지금 다니는 직장을 활용을 해야 돼. 맞아요. 예. 그러면 복직하시면은 거기에서 네. 또 열심히 하시고 네. 그리고 방학 기간 되고 하면은 또 물건 보면은 꼭 연락 주시고요. 네. 지금도 막 아른아른거리는데 참고 있습니다. 원래 그래. 당구 시작하는 사람들이 네. 당구 나이만 맞아요. 원래 경매로 돈 벌어가는 사람은 맞아요. 부동산만 눈에 보인다니까. 맞아요. 계속 저는 계속 상가가 계속 또 아른아른거려서 걱정이네요. 좋은 거예요. 네. 예. 딱 보면은 저거는 얼마일까 이런 게 보이고. 그 남편하고 이제 맨날 어디 다닐 때마다 임대 부채도 있으면 저기는 왜 저럴까? 돌았네. 안 그래도 영주 갔다가 돌아오는 날도 그 신시가지를 저희가 남편하고 빙 둘러봤어요. 들어봤죠. 네. 원래 사람이 그렇게 된다니까. 빙 둘러봤는데 결론은 상가가 너무 많다. 그걸 나왔어요. 아저씨하고 네. 치맥 한 잔 이렇게 집에서 먹더라도 얘기거리가 달라질 거예요. 그런 대로 계속 많이 얘기를 하죠. 이제 이거 녹음은 마무리하고 이제 밥 먹으러 갑시다. 네, 그러시죠.